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960년대 전반기 종합제철소 건설계획 좌절 이후 새로운 모색으로 한국 정부가 기한한 철강공업 육성 종합계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반대에 따라 자금 조달에 어려움에 직면한 종합제철 건설계획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보완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외되었지만 박정희 정권의 한국 정부는 종합제철 건설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64년 12월 정부는 종합제철소 건설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1964년 12월 4일 개최된 제102차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철강공업 육성 종합계획이 그것입니다. 미국의 반대로 종합제철소 건설 계획이 좌절된 상황에서 한국이 전혀 포기하지 않고 재추진 의지를 다진 이유는 우선 경제개발 계획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철강 수요가 매년 20%씩 급증하고 있었고 비대하여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북한과의 경쟁은 또 다른 철강산업 육성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일제가 남긴 대형 고로 프로세스 제철소인 겸입포와 청진제철소를 기반으로 이를 발전시켜 1960년대 북한의 철강 생산 능력은 한국의 6배 이상 높았습니다. 냉전의 최전선 국가이며 군사정권의 특성상 압도적인 북한의 철강 생산 능력은 군수산업의 토대라는 측면에서 위협으로 인식되었고 이를 능가하는 철강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64년 12월 성안된 철강공업 육성 종합계획은 정부 종합제철소 건설 재추진 의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철강공업 육성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미국의 가장 큰 반대 근거이기도 했던 국내 철강 수요를 고려한 공장 규모의 설정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관련하여 계획에서는 철강제의 현재 국내 수급 상황 및 시설 확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앞으로 계속 경제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며 따라서 경제량이 확대됨에 따라 철강제 수요 성장은 비율에서나 절대액에서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국내 제강시설 능력은 인천중공업을 필두로 중소형 민간 제강업체까지 합쳐서 연간 20만 톤 정도인데 제강의 원료가 되는 선철의 공급은 연 1만 톤 내외도 못 되고 있었으며 이 부족분이 현재로서는 전쟁고철 및 미군 잉여고철에 의하여 미봉적으로 조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고철이 점차 고갈되고 고가의 고철 수입으로 인해 국내 제강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도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제강원료인 선철의 국내 확보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철강공업 육성 종합계획에서는 종합제철소 건설은 건설에 필요한 외자교섭부터 시작하여 실제 제철소가 완성되어 가동에 들어갈 때까지 최소 3, 4년의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종합제철소 규모를 산정하는 시점은 1970년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철강공업 육성 종합계획은 국내 철강 수요가 향후 연간 8%씩 성장한다고 예측하고 1970년에 이르러서는 연 50만 톤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철소의 생산공정 채택의 문제, 즉 대형 용광로와 같은 고로 프로세스로 할지 소형 회전로와 같은 저로 프로세스로 할지 또는 전기로로 할지 등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이승만 정권 말기에 종합제철소 건설계획에서 나왔던 고로와 LG전로, 아변의 연속주조 일관제철 방식이 장면 정권과 박정희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거의 정착된 부분입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로 LD 전로의 연속 주조 공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선 용광로와 제강 전로를 동일 공장 내에 설치하여 일관 작업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 철강 산업이 대량 경제 효과가 가장 적절히 적용되는 분야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재선 용광로의 규모는 최소 10만 톤 이상, 최대 60에서 100만 톤 정도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되는 제철소 수와 입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철강공업 육성종합계획은 국내 주요 철강제 수요 지역이 경인지역과 부산 및 울산지역이고, 가능한 복수기업으로 하여 상호 경쟁의 경제적 및 사회적 이익을 확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해지방과 서해지방에 각각 하나의 제철소를 건설하는 복수의 제철소 건설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서해안 지방으로는 인천 중심, 동해안 지방으로는 울산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자금 문제로 신설이 어려울 경우는 제1차 경제개발계획 보완계획에서도 제한된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시설 활용의 경우 1차적으로 인천중공업에 재선 용광로를 건설하여 선강 일관제철소로 전환하며, 이때 용광로의 규모는 최소 10만 톤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금 문제가 해결될 경우는 울산 지역에 신규 종합제철소를 건설하고, 이를 통해 1970년대 기준의 총 수요인 50만 톤을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자금 조달 문제는 가장 큰 난제였습니다. 외자 조달과 관련해서는 철강공업 육성종합계획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의회의 실패를 맛봤던 내자 조달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제철소 건설 주체가 되는 기업이 소요 내자 정도는 자력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민간기업일 경우는 정부 재정자금이나 차입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자본 비율이 60%가 넘는 건실한 자본구조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중반 수준에서 이런 건전한 자본구조를 가진 민간기업, 그것도 제철소 건설에 자력 내자 조달이 가능한 기업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결국 동계획서는 민간에 의한 사업을 우선시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국영체제의 종합제철소 건설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산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도 구체성이 결여된 점들이 있습니다. 대형고로 LD 전로의 일관제철소 건설의 원칙은 확립되었지만 여기에 합당한 철광석, 석탄 등 원료 확보 방안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강공업 육성종합계획이 국내 철강의 수요 추정과 최적의 시설 규모를 제시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종합제철소의 건설은 철강의 수입 대체를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1970년에 국내 철강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철강 공장의 규모를 산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철강 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특히 정부가 철강 산업 육성의 가장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제철소는 재선, 제강, 압연 공정이 수직적으로 통합된 일관제철소인데, 이 경우 연간 생산 능력이 500만 톤에 도달할 때까지 규모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철강공업 육성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연간 생산 능력 규모가 50만 톤일 경우 톤당 철강 생산비는 100만 톤에 비해 28%포인트, 1000만 톤의 경우보다는 99%포인트나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내 수요에 맞추어 적정 규모에 미달하는 생산 설비를 그것도 2개씩이나 건설하는 것은
생산 원가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대한금속학회는 정부가 울산과 인천에 각각 제철소를 운영하려는 방침은 철강산업의 분산을 뜻하며 그만큼 가동 단위의 저하를 가져오므로 생산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 정책의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되고 상업화된 기술의 도입에 따르는 적정 규모의 제철시설을 도입하게 되면 결국 국내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초과 생산분의 수출 여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었으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극히 원칙론만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등의 적극적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철소 생산 기술과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철강공업 육성 종합계획에는 제선 부분에서 생산된 선철의 제강 처리에 있어서 용선이 더 경제적인 면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선강 일관 처리가 좋다고 지적하면서 일관 제철소의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밝히고 있지만 어떠한 제선 설비를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세계적인 추세는 제선 설비의 대형 고로와 제강 설비 LD 전로로 이어지는 연속 주저라는 일관 생산 공정이지만 원칙만 제시했을 뿐입니다. 특히 대형 고로 설비의 건설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정부의 태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서해안 제철소입니다. 철강공업 육성 종합계획은 울산과 서해안에 복수의 제철소 건설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후 추진된 서해안 제철소의 경우 제선 설비가 고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대한금속학회 등 전문가 집단은 비록 대부분 철광석과 연료탄을 수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생산성이 높은 대형 고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한국 정부가 철강산업이 갖는 기술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기반하여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철강공업 육성 종합계획에서 제안한 서해안 제철소 건설은 이후 일제가 남기고 간 인천중공업의 시설 확장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종합제철소 건설 계획이 미국의 반대로 좌절된 이후 관련된 새로운 모색의 최초 실현 형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